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네, 신의 한수 목요일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광복절 휴일이라고 제가 방송을 못 해드렸고, 이제 8월 넷째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저는 뭐 솔직하고 현실적이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없는 것을 포장하고 싶지도 않고요. 나쁜데 좋다 이야기도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같아요. 매주 시황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시장 주류의 흐름을 팔로우를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소위 말해가지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방송 스크립션을 준비하는 것도 매주 바뀌는 거 흐름은 읽어드리는데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 낮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8월은 어떤 구간? 트레이딩 구간이라는 거예요. 주간 단위 조금 큰 굵직한 거는 월간 단위입니다. 네, 월간 단위로 가시는데 결국엔 오늘 시장 제목은 이거예요. 일단은 지수 전방이나 이런 것들은 잠시 뒤에 볼 건데 8월, 9월 인덱스의 방향을 제외하면 지금 인덱스는 뭔가 지금 반응을 좀 더 상승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실은. 네, 그런데 8월 9월은 실적보다는 테마와 이슈가 지배한다. 나중에 중후반부에 우리가 전반부 이후에 시장 전망도 할 건데 제가 보기엔 대선 전까지 시장 구도가 업앤다운은 있을 건데 트렌드 박스권을 유지한다면은 테마와 이슈가 수익률 게임에 지배할 거예요. 거의 집단적인 테마와 이슈화 되고 있죠, 장이. 그래, 시장에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장은 하락, 반도체 2차 전지가 엄청 힘들어 할 때, 여러분들 조선 방산, 바이오에서, 네, 여러분들 시장 대비 갈목갈 만한 성과물들이 나왔죠. 네, 확실하게 방어도 되면서 가장 빨리 복원됐을 겁니다. 다만 그들은 어떻게, 지난 제가 8월, 둘째 주 시황에서, 방송에서, 일단은 잘 챙겨라. 잘 챙겨 또 시장이 변했죠. 잘 나가는 놈들은 먼저 조선, 방산, 바이오가 제일 빨리 복원했는데 그들은 이제 쉬죠. 쉬고 이제 하단부에서 지금 순환이 돌아가고 있구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증권 방송을 들으시면은 각자 의견이 다르죠. 의견이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8월, 9월 간 사이에는 트레이딩하고 큰 욕심 내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제가 현금화 전략하는 시간대도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런데 각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래가 되는 거죠. 서로 사고 팔고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지면은 급등 아니면 급락이겠죠. 한쪽 방향으로고요. 네, 그런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2700포인트를 꾸역꾸역 하면서 한국 시장은 그래도 왔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선방해주고 있고, 네, 나름 급락을 일단은 하락마디 다수는 메워 넣었습니다. 다만 2800, 우리 450 고점 대비했을 때는 사실은 아직 한 6할 정도 해보겠나요? 코스피는. 미국 증시도 벌써 지금 신고가 근방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빨리 복원한 게 지난주 오면서 저 낮방송이나 화요일 제가 정기적으로 해드리는 저 유튜브 있죠? 네, 빅 이슈 여인수 TV에서 이유를 설명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락에서 강력한 시장의 방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방어 의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은 경제 지표랑 나타나는 현상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분명히 경기 하강은 온 건 아니라 시그널이 보이고 있고 금융시장의 조짐이 주가 움직임의 섹터의 조짐을 보면은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 또한 감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건 누구라 했죠? 지난 시간에 앨런 재무장관. 유대인 월가를 대변한 유대금융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 판을 깨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지난 주중에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앨런은 급락 나오면은 지금 영래포에서 확보한 대규모 자금 가지고 시장에 방할 의지도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은 박스권에서 대선 전까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시장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저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시장 보고 업종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종목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대선 전에 박스에 가둬놓으면 대선 이후 급락장 나와요. 지금 이 망가지는 지표를 불구하고 무시하고 장을 자꾸 좀 떠받친 힘이 나중에 소진되면 급락장 나오는 거고. 만일에 대선 전에 어떤 변수가 발생돼가지고 악재가 더 커져가지고 반락이 깊으면은 다음 대통령 당선되면 강력한 랠리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시장의 메커니즘은 작동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 시장 이야기를 하면은. 후반부에 자막에 좀 시장 이야기를 좀 준비해서 전반부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익률 게임은 벌리는데 오늘 우리 시장 보셨죠? 정말 오래간만에 어제 제가 낮방송에 반도체 셀 자금이 이제 2차 전지 들어올 타이밍입니다. 이번에는 상승 반등 나올 겁니다. 어제 예측해 드렸는데 오늘 2차 전지 대표적으로 몰렸죠. 몰리니까 어떻게 되죠? 다수의 업종은 우죽순으로 쭉 흘러내려 버리는 거지. 당분간은 4월 이후에 한국 증시는 그런 수급이에요. 그런 수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핸디캡을 치고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활황장에 만나는 한국 시장 특유의 강한 수급 기반은 아닌 거죠. 이유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섹터별 등락은 지속하면서 꾸역꾸역 2,700에 왔는데 2,7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왜냐하면 반등의 꼭지가 아닐까? 빠진 폭이 한 6할, 고점 대비 6할이죠. 올해 고점 대비. 2,700 왔으니까 이제 현금을 늘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한 데는 일단 잭슨홀 관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 다음 주 목금 1차 중요한 분기점일 거예요. 이때는 반도체는 나와야 됩니다. 반도체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AI 반도체. 제가 좀 쉬죠. 잠시 이야기하고. 2차 전지도 궁금하시죠? 우리 토마토 TV 특히 2차 전지 보유자들 많으시니까 저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순환매다. 그래서 시장은 신고가형은 소수가 좀 집약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현대로템도 신고가 실은 냈고 지금 삼성바이오록스도 신고가를 냈고요. 몇몇 신고가를 내는 주가들이 있죠, 여러분들. 정말 극소수예요. 최근에 제약주에서 신고가가 많이 나왔죠. 녹십장 또 신고가를 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CDMO 잠시 뒤에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전반부는 지난주 급락 이후 돌리는 상황에서 AI 반도체 그룹이 엔비디아의 주도권,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은 제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주가의 투자의 시점은 보다는 수학의 시점이죠. 수학을 거둬야 됩니다. 2분기 실적 나올 때. 반등 주도하다가 지금 2차 전지로 순환이 돌아갔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요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모건스탠리가 모건 창구에서 모건증권이라고 있죠.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반도체. 그 위에 수급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7월에 호령하고 8월 초순 급락에 제일 빨리 돌아섰던 조선방산바이오는 다수는 쉽니다. 물론 대부분 다 잘 챙긴 분들이 다수일 건데, 조선주는 제가 좀 시계 놔두라죠. 3분기 비수기라고. 근데 조선이 끝난 거 아니고요. 쉬는 것 뿐이에요. 저 바닥에서, 지금 아주 가련한 백성들 있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 한 바퀴 순환 돌아가는 구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좀 비수기죠. 조별수 짧아가지고 시계 놔두고. 방사는 현대로템 중심으로 신고가 나고 나머지는 쉬는데, 근데 방사는 9월 초순에 첫째 주 유럽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막을 별도로 안 준비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하나에어로서 잘 챙겼을 거고, 지금 저기에서 동유럽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돼요. 초과 조정, A 아닌 것 같아는 어쩌면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로템은 왜 신고가냐? 로봇이 달려있어요. 차트 신고가 내가 오늘 조정받았죠? 로템이 왜 로봇입니까? 철도 아니에요? 방산, K2? 네, 근데 로봇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뭐 이야기 꺼낸 김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갈게요. 현대차가 투자한 미국의 로봇 회사가 누구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4종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 뭐 아주 미국 양대 산맥이죠. 코스트 로보틱스랑. 이제 상장을 준비합니다, 내년에. 거기서 엑시 날 거예요. 그것도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지분이 있거든요. 실은. 하는데, 그거, 미국에 상장하는데 현재 현대 계열에 편입을 시키고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현대 오토앱으로 간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이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대 로템일로 편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그건 알고 계세요. 그게 시가총액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는 잡아먹는 거예요, 최소. 네, 어째 로봇주 가지고 갑자기 현대 로봇, 다른 방산 빠지는데 현대 로템이 팡 튀었던 거 뭐냐. 그 안에 가치가, 예,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이야기 드리고. 바이오는 이제 선행주자들은 다수는 매물 소화를 하죠. 다만 제가 자신있게 알테오제는 급락 나오면 쏴라 했죠. 오늘 실은 27만 원 잠깐 오네요. 종가 한 20분 남겨놓고 플러스로 바뀌어버리죠. 한 3% 빼다가. 왜 그런 흐름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다른 선행주자들은 다 자빠지는데, 중요한, 9월 오는 사이에 중요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주 가르쳐 드렸죠? 그 빈말이 아닐 겁니다. 지난 8월 둘째 주. 거기에 나오는지 저 친구 말이, 예, 그냥 방송에서 뭐, 장사하는 말인지 실제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던졌는지 나중에 다 확인해 보세요. 저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예, 저의 진위가 어떻고 제가 이 방송 청취자들 보이지 않는 분들이죠. 그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뭐 대응 전략을 짜고 예비해 드렸는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레코드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만 저는 저 PR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하단 영역에서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들었는데 최근에 로봇주 좀 움직이죠? 자, 전반부는 제가 말로 풀게요. 차트를 일일이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 보고 여러분들이 흥분할까봐. 전부 다 지금 주간 단위, 월간 단위, 지금 사이클링 거래 밖에 안 됩니다. 하단부 섹터들은. 왜 하단부에 있었습니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2차 전지 왜 하단부에 있었죠? 작년 잘 나갈 때 피크 다음에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엄이 영업이익이 한 40억밖에 안 나오고. 그랬죠? 실적이에요, 실적 다. 실적만 좋으면 신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하단부 한 바퀴 돌아간다. 대신에 상층부에 있는 거 좀 시계 놔줘야 되는 거예요. 다수는 요 원리를 기억하세요. 로봇주도, 왜냐? 삼성전자가 보피 출시를 이제 뭐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봇도 움직이고 어제 언론 마스크 일론이라고 볼 건데 그 미국 발음 I 발음이 앞에 있을 때는 어를 많이 해 주로 언론 마스크로 저도 이야기할게요. 예, 그래서 언론 마스크 모멘텀이 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볼 건데 언론 마스크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될 거예요. 시장 이슈 다룰 때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뭐 게임주도 좀 움직이죠. 엔터도 들썩들썩거려요. AI 어려도 움직이고 공통점이 뭐죠? 전망보다는 실적보다는 전망이라는 거야. 테마화되는 거예요. 저들은 오래 투자할 가치는 없는데, 여하튼, 뭐, 수익률 게임이 복원될 때, 네, 단기 뭐, 거래하시가지고 즐기시는 되는데, 장기 투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여름까지 보셨잖아요. 실적이 안 되는 것들은 실적 시즌에 여지없이 주가를 망가뜨리고 한다는 것을, 그죠? 지금 실적 공백기요? 그리고 좀 뭐, 제가 주중에 이야기 드렸는데, 3분기는 다수 업종들이 실적들이 다 안 좋아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수출 데이터를 오전에 저 나오는 걸 쭉 업종별로 다 봤는데, 발표한 것들을 다. 일단은 3분기가 비수기예요. 왜? 휴가철이잖아요. 제조업들. 다수 휴가가 조업 일수가 작아지고, 그리고 생산성이 안 올라가요. 다 보면 대부분의 그 직원들 많은 업종들 다 포함되죠? 화장품도 음식료도 전력기기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3분기는 줄어들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잘 나가는 그 업종들이, 예, 또 뭐 3분기 비수기를 지나고 나면은 여전히 4분기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워렌 버핏도 화장품, 코스메틱 관련주 투자했다 하죠. 네, 그것도 뭐 이유 있는 거예요. 영감이 투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은 어때요? 살차게 순환이고 돌아가는 거야. 주간 단위로 이제 자금 몰리는 쪽으로 왕 몰렸다가 안 되는 거는 우두두두둑 거리고 떼거리로 몰렸다가 나오고 기관 애들도 지금 기르야 1, 2주 투자해요. 어제 좀 하이닉스 때려가지고 또 이제 2차 전지하면 쏜 거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장단을 방송에서 맞춰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저희 방송은 그 중요한 섹터의 기조, 길목을 지키는 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뭐, 매주 움직이는 시세 가지고 제가 뭐 이번 주 이겁니다, 저번 주 이겁니다, 이거 못 맞춥니다, 방송에서. 다만, 가격 매력이 들어서면은 공략할 주식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 전략도 딱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자, 모건증권사에서 지금 AI 반도체 어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나온 건데 제가 낮방송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고서에 그 내용에 보면은 Winter is coming이라는 건 뭐 다 아시죠?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네, 물론 하나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잘 봤다 안 봤다 이렇게 보지 말고 다만 이번 나스닥 급등의 다음에 반발이 붙는 네 상황에서 네 시장의 헤게모니는 엔비디아가 지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만은 실적치를 낼 만한 반도체는 솔직히 거의 없죠. 그나마 대만의 TSMC, 한국의 SK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받았던 기업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정도. 리바운딩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리바운딩 플레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 일단은 8월 하순 상승 반등에 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반도체가 주도했는데 반도체가 좀 쉬어갈 거고, 쉬는 거지 꼭지를 천지 그는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은 제가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이 28일 날 발표 전후에 한 번 내 더 리바운딩이 있을 거라 봅니다. 단 이번 마디는 어쨌든 빠르게 헤게모니로 미국이 재빠르게 지금 병행 거거든요. 이번 급락 이후에 일본 또 잠잠해졌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선 전에 이 판을 깨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단기 꼭지들이 이제 나올 시간에 8월 말 9월 초 근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느낌은. 네.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림 그리시죠? 다만 지금은 남아있는 수익률 게임을 더 즐기세요. 조금 더 즐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번에 8월 말 9월 첫째 주에 대응 잘 하시면은 명절 있죠? 명절 끝나고 9월 하순 10월 초 다시 바겐세일 구간에 저가 매수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미래를 누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로 양일간 수급이 이제 이동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쇼카바링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좀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역동적이지 못하고. 코스피는 여기서 대롱대롱 한 3박 4일 머물렀는데, 저는 여하튼 그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고, 길면은 9월 첫째 주 정도, 네, 지금 잭슨 홀 다음에, 잭슨 홀도 무사히 통과할 거고, 예, 대선 토론회가 있는 9월 10일 전후입니다. 그 전주, 9월 6일 고용보고서 있죠. 예, 여쯤으로
이번 말에 일단 상승 반등의 상단 박스를 확인할 위치가 올 거다. 저는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예, 깨어 계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그죠? 네, 그래 보시고. 지금은, 단기는 지금 셀 업체들이 강세 반응이 제일 셌습니다. 3.7% 올라갔는데, 그동안 워낙 밑에 있다 보니까 한 3, 4% 올라가도 크게 느껴지죠? 포스코 홀딩스. 네, 이쪽으로 단기 수급이 모아졌어요. 홀딩스는 본업 철강 업종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축을 서냐 하면 2차 전지 모멘텀이 삭감됐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좀 사실 심각합니다. 좀 중국 심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 10년 뒤에 역사는 평가할 건데 시진핑이가 중국을 많이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뻣뻣한 자세로 대항했다가 미국에서 돈 벌어가 마트에 좀 메이드 인 차이나 팔면서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치하겠다. 난센스죠.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미래 역사가 평가할 것 같고. 그리고 철강 산업이 안 좋은 거예요. 철강은 뭐 가격도 꽝이고 마진도 약하고 이게 변수예요. 왜 포스코홀딩스가 끝으로 못 갔느냐 이거야. 이번에 하여튼 반등 강화를 좀 시켜가지고 8월 말 9월 초 40만 원 선 전후까지는 조금 지금 힘들 것 같고, 예, 어쨌든 30만 원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부까지 온다면 단기는 어떻게? 조율, 매도 조율과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포스코 그룹이 그래서 본주가 안 좋으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등달아 많이 빠졌어요. 4680 배터리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일론 마스크가 텍사스 공장에 가동을 했다가 지금 공장 멋지게 지어놓고 메가 팩토리로 거의 가동이 지금 거의 좀 조업량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수율이 30%밖에 안 나옵니다. 다 뭐 레시피를 준비하면 똑같은 맛이 나올 줄 알았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2차 전지는. 그만큼 하이테크 산업이고 노하우가 긴 사업이고 한국이 잘하는 사업은 맞아요. 네, 근데 환란기는 찾아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벽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4680 배터리가 8월부터 국내에서 양산이 됩니다. 그럼 국내 거 쓴다니까요. LG 엔솔 거 쓰고, 우리 뭐, 포스코 퓨처의 번극제도 갖다 쓸 거고, 양극재, 연극재, 예, 쓴다니까요. 반응하는데, 다만 그거 나중에 실적으로 반응을 강력하게 하려면은 좀 시차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데, 이게 본격적인 레이스의 시작일까? 지금 시작이 그 구도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 앞두고. 이제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는 맞죠. 바이오만 수혜주가 아니고 2차 전지도 수혜주고 나중 되면 조선주도 수혜주다 할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수급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시장 갖고 나가는, 지금 이제 당장 그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 네, 그렇게 보자고요. 다만 한 차례 반등 랠리가 스몰 랠리가 찾아온 다음에 다시 또 순환 돌아가면 쉬어갑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이 일론 마스크와 관계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한 사이클이 돌아간다. 저들이 좀 뭐 만일에 단기가 화려하다. 내일 금요일이죠? 목요일 방송이 또 금요일 주말 주초 앞둔 방송이라서, 예, 단기 전략은 뭐 이렇게 맞추기는 힘들고요. 다만 틀을 알고 가격 매력을 항상 노리세요. 제가 방송하는 거 들으시고. 네, 강화되면은 저는 조율해라. 레이스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건데, 예, 그럼 듣기는 참 좋다, 이거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승 반등을 하고, 이번 반등의 목표는, 단기 주도는 셀 업체랑 양극재가 주도합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엔캠, 예, 조금 더 탄도가 좋았던 대주전자는 좀 고만고만하고, 완전히 죽여놨던 놈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라. 매물 소화되고 반등을 좀 더 할 거고, 최근에 숏 카바링이 들어와요. 숏 카바링이 들어옵니다. 네, 쇼츠랑 저 상품들 숏 카바링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주 제가 이야기하고 저거 뭐 태양광 풍경지 올라갈 때도 숏 카바링으로 실은 올렸던 거예요. 하여튼 선제 반영하면 주간 단위 이슈들은 잘 태양광도 그렇고 잘 챙기면 되는 거죠. 오래 머물면 지금 안 좋아요. 수급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런 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그 금리 뭐 따지고 보면 금리 나이 수혜주가 맞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후반부에 미국 대선판을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언론에서 너무 왜곡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을 보면은 이 여러분들 투자 종목 세팅하는데 잘못된 오류가 발생할까 제가 노파심에서 오늘도 미국 대선판에 대한 이해 자막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팩트를 봐야 돼. 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나중에 여러분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투표할 때만 하시고 지금 우리는 투자자잖아. 팩트 체크를 잘하고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종목을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좋게 이야기해주고 미사하고 써주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너무 듣기 좋고 내 선생님 때문에 유한이 되어 갑니다. 이런 댓글 남기시는데 그 여러분들 실제 도움이 되던가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지. 때로는 얼음물보다 차가운 마인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머무시려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다수의 대중들의 생각에 함몰되어 계시면은 내 계좌는 망가진다. 10중 9구가 망가져요. 실은 한국 정치는. 쉬운 장 아니죠 여기가. 예? 그래서 항상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안들이 생길 거예요. 예? 시장은 수많은 대안들이 있죠. 이거 없으면 몸으로 살아갈 수 있고 2차 전지 오래간만에 오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좀 더 세게 반등을 좀 해서 좀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기를 바라는데 제 전략은 일단 8월 단기는 뭐 이번 주반 다음 주 초반 전후고 또 강세 반응이 일어날 때는 최근 거래하신 분들 올여름에 투자한 사람들은 매도 조율을 하십시오. 다시 또 기회는 올 거니까. 네. 다만 지금 가격은 좀 참으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오시밀러의 약진은 주식은 이제 앞으로 다가갈 일이 확실하게 보일 때 그걸 우리가 가시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시성. 가시성이 높을수록 선제 반영도가 높아요. 주식은 미래의 일을 자꾸 먼저 반영하려고 하는 상품이에요. 먼저 반영이 많이 되면 막상 현실화되면은 매도가 나오지. 어제 뭐 유한양행처럼. 네, 랭라자가 FDA 승인에 성공했다. 성공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예측했고, 실은. 근데 뉴스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선제 반영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뒷걸음질 치다가 또 나중에는 갑니다. 이제 캐시플로우가 들어올 거니까요. 이 바이오 산업은 실은 트럼프 축에 가까운 산업이에요. 다만 후보마다 섹터마다 상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 좋고 잘 나가고 뭐 정책적 보조가 되면은 얼마든지 약진합니다. 조선시대로 잠깐 우리 이조시대로 돌아가서 이후에 조정의 관하에서 조정에서 어떤 탁 해가지고 나리들이 빨간색 입은 나리들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임금이 영을 내리죠. 고래. 그러면은 저작거리 조선의 행상들 있죠. 6대 행상들 있잖아요. 종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거기에 물품을 바꿔버리고 빨리 헐값에 팔고 새로 물건 사들이고 어마어마하게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실은 저작거래예요. 옛날 과거에 비교하면은. 우리는 장사하고 있고 거래하는 저작거래에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일어나는 결정과 정책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보다는. 네, 정책하고 주식하고 뭔 관계 있어요? 천만에. 완전히 밀접한 관계. 저기서 결정난 대로 주식시장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국이 생물보안법, 중국에 이제 제재한다. 앞으로 미국은 어느 당, 양당을 초월해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잘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 죽인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중국이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은 전기차와 2차 전지를 잘하고 있어요. 배터리를.
여러분들은 막 부인하고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되고, 뭐 당연히 우리께 좋지, 품질은. 근데 가격 경쟁력. 뛰어납니다. LF 배터리 성능도 개선되면서. 그 다음 태양광. 왜 풍력은 실적이 좋아요? 신재생도 보니까 CS 윈드나 SK 이터닉스도 실적이 하반기 좋아질 거예요, 실은. 풍력은 좋아지는데 왜 태양광 꽝이냐? 중국에 가서 가보면 압니다. 네, 온 시내 건물 옥상에, 뭐 시골에 야외 들판에, 예, 태양광 웨이퍼를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습니다. 성능도 좋아요. 가격은 우리 반값이야. 반값 수준이야. 되겠어요, 우리가? 좀 미국에 Q셀을 했는데 중국산이 고전하고 지금 실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어떻게 잘 나갈 것으로 예정된다? 쟤 죽여. 이게 미국이에요. 태양광도 규제하고 관세 실드를 쳐버리죠. 중국이 실현자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게끔 저 북경대나清华대 출신들이나 이런 친구들 바이오 생물공학에서 상당한 성과들이 최근에 있네요. 저 북경 시내 가면은 저 상암 월드컵 구장보다도 한 3배 이상 큰 대학생들, 젊은이들 20대 창업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한 3번 말아먹어도 되니까 삼진 아웃째예요. 두 번째 네가 실패하는 동안은 국가가 보장해준다. 자금 지원해줘요. 세 번째 네가 실패하면 아웃이야. 예? 두 번 만에 성공하면은, 세 번 만에 다 성공하면은, 예, 네가 성공해서 국가에서 받은 미처를 천천히 뭐 20년 장기 상환해서 갚아라. 우리나라 그런 데 있나요? 그만큼 중국 열기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2000년 초 우리가 벤처 열풍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 생물보험이 따라와. 이것도 지금 이제 중국산 이 바이오 뭐 제휴 상품들이나 CDMO 위탁 생산했던 거, 중국산 신약 기술 사용한 거, 이 생물보안법으로 다 지금 실드를 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은 바로 위탁 생산 CDMO라죠.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다 하잖아요. 바이오 시밀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트럼프 후보가 약가인화 정책을 밀어붙인다니까 이제 해리스 후보도 뭐 약가인화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나중에 그 이야기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거 집중합시다. 그래서 CDMO 부분의 시장 가능성이 선정 강세가 나고 실적이 실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달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거 빠지는 게 맞나 했는데 그래서 한 빠졌다 갔다 그죠? 또 신고가 금방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후발주자지만 따라 올려가는 셀트리온도 이제 고개를 들죠. 다 얘는 자체적인 바이오시밀러, 자사 제품을 많이 직접 개발한 거죠. 이번에 짐펜트라. 그죠? 램시마를 SG제형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휴무이라 바이오시밀러 자체 제품을 파는 게 목적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이 목적입니다. 최근에 위탁 생산 기업들 차트 보면 다 각을 채워놨습니다. 저 녹십자도 실은 시장업체지만 위탁 생산만 해요. 추모가 내버리죠. 네, 업황이 보이면 때리고 들어간 거예요. 어제죠. 다국적 신약회사랑, 예, 이거 지금 이제 CDMO 대규모 신약 생산한 기지로 확보됐다. ST팜도 재료가 나왔죠. 10대 글로벌 팜이라 이야기하지. 회사는 밝힐 수 없다. 저는 실은 알고 있고, 힌트를 드리면 G로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10대 글로벌 팜 중에. 네, 이거 계약도 이제 자세히 보니까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유발되는 회사예요. 이게 뭐죠? 중국에서 사용했던, 아이고, 또 화면 내가 전환을 안 하고 보여드렸네. 네. 원래는 이 회사가 중국의 CDMO를 썼는데 바꾼 거예요. 미국 법안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한국 기업을 찾다 보니까 ST팜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은 단발 아닙니다. 등락 주더라도 예, 또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CDM, 위탁 생산이 위주인 회사랑 바이오시밀러를 자체 제품을 파는 셀트리온, 물론 셀트리온도 위탁 생산 송도의 공장에 다 라인 다 있습니다. 네, 그 포션이 달라요. 녹십자도 최근에 이것 때문에 돈 벌어요. 한미약품도 얘기는 나왔고 평택 라인은 구축했는데 실은 그리고 뚜렷하게 뭐가 지금 수주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약한 거죠. 제로가 소문대로 무성한데. 이런 것 때문에 시밀라가 지금 당분간 약세고 또 뭐
예, 바이오 업체들은 또 당장은 실적이 안 되잖아. 지난주 또 보니까 주말에 펩트론이 1200억 유상증자를 선택했죠. 역시 지금 당장 현금 캐시플로우를 걷어들일 수 없고 개발 단계, 기술 단계를 가진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저 유상증자도 하는 거구나. 물론 뭐 나중에 뭐 새로운 펩타이드 공장 지어가지고 나중에 더 크게 되기 위해서 뭐 준비하는 거죠. 과거 한미약품도 날아가기 전에 15년이야, 저 기억하는데. 후에 80만 원까지 갈 때, 실은 10,000원 출발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데. 유상증자했습니다, 연초에. 그리고 나중에 큰 기업이 된 건 맞는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미약품 돈을 잘 못 벌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자를 안 한다고 기업 IR에서 나왔는데 해버렸다는 거지. 그런데 불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향후 가치는 되나 단기는 또 수급 불균형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또 9월 가는 사이까지 또 고개를 들고 강화되면 매도할 기회는 또 있을 것 같고요.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 보시고. 지금 뭐 보니까 이제 잘 나갔던 신약 개발주들은 좀 빠졌는데 차트를 보는 김에 바이오를 봤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가 단기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또 이제 알테오제는 어제 오늘 내가 이거 이번에 한번 깨면 또 받아도 됩니다. 지난번 뭐 31만 원대 제가 8월 초순 현금화자 할 때 현금화 기회도 다 줬고요. 말 잘 듣죠? 제가 한 대로 잘 시키고. 요거 아마 이번 주 제가 방송을 팔로우 하는 분들은 28만 원 위협하는 순간 아마 저점 매수도 좀 한 분이 많지 않겠냐. 아니, 부자도 있을 거예요. 8월 아순 9월로 가는 사이에 어떤 좋은 소식이 빨리 전해지기를 바라는데 진행하는 거 맞습니다. 이 계약이 오픈된다면은 여러분들 한 가지 확인할 사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걸 방송에서 너무 띄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이야기를 그칠 건데 한 가지 계약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보면 알 게 하나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야, 일본 놈들이 한국한테 저 정도 계약을 해? 네? 한국 기업에게 매출액이 얼마에 큰 로얄티를 떼줘? 일본은 굴욕이고 한국은 캐거지 뭐. 근데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과거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사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알고 드리고, 어쨌든 또 뭐 8월 말 9월 초 갈 때 화려하면 언제든지 차익 매도는 자유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볼 게 많습니다, 사실은. 원화 강세 뒤에 대선판 이야기할 시간이 작아지겠네. 하지만 시장 이야기가 중요하니까요. 원화의 강세가 짧은 반락일까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원화 차트를 펴놓고 이야기할까요? 잠깐, 이거는 엔화의 차트인데, 지금 145에서 박스지만은 좀 애매한 박스예요, 제가 저거. 좀 뭔가 애매합니다, 제가. $1. 우리가 그동안에 1300포인트, 1300원이죠. 주식쟁이다 보니까 맨날 포인트가 입에 붙어가지고. 1300원 후반까지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1300원 초, 미국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1200원대도 올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게 보여요, 제가. 점점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아진다. 그러면은 고평가, 절대평가됐던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와 환율을 거꾸로 가는 거니까요. 네. 자국 화폐 가치는 금리가 높으면 높은 거고. 네, 그런 건데, 지금, 이건 뭐예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거 단발 아닌 거야, 이거. 왜 갑자기 건설금융이 움직이고, 왜 갑자기 차트 보는 김에, 이런 한국전력이 갑자기 빵 하고 나와버렸을까? 왜 최근에 발라가던 가스공사가 탄탄하게 보일까? 물론 뭐 대한고래 프로젝트 이슈도 있습니다, 저거. 이달 말에 아마 해외 투자자 입찰을 마감할 거예요. 발표는 아마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전후 끝나고 줄 것 같은데. 국회에서 반대하니까, 자, 사기로 보니까, 해외에서 직접 유치를 할 거예요. 해외 좀 굵직한 회사가 투자할 경우는 시세도 만만치 않겠죠. 아쉽게도 우리나라 뭐 정치는 그래요. 네, 그런데
과거에 해외에서는 사기를 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눈이 몇 개인데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기우 같은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정서나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워낙 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나중에 워낙 강세에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반영한 거예요. 금융지주. 최근에 보험회사 1차 강세 다 나와 좀 쉬죠. 다 1차 강세 빠지도 않아요, 금융은. 건설은 제가 이야기 들고 GS건설이 무려 2만 1,000원대 중반까지 갔을 거예요. 쫙 간 다음에 안 뺄걸요, 지금. 건설주. 또 돈은 지금 뭐 주식시장 빠져나가 부동산에 많이 갔다 했죠? 실제 맞습니다. 왜 저런 이야기 저 친구만 하고 딴 사람들은 안 하던데 맞나? 맞을 겁니다. 예. 제가 시장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은, 예, 가장 빠르게 아마 취합할 거예요. 예, 그래서, 맞을 겁니다. 부동산에 돈이 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 제가 내가 뭐 HDC 산업, 현대산업개발도 급등해줘, 어제. 한 차례 시에 나고 또 소화합니다. 근데, 워낙 수입은 어디서 많이 하죠? 대규모 수입은 우리나라 유틸리티 가잖아요. 한전, 가스공사 갈 거 아니에요. 달러가 약하면은 수입업체에게는 호재요.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업체는 호재를 아시죠? 기본적인 경제적 백그라운드 지식 아닙니까? 그죠? 최근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반응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제가 저쪽에 예, 저 라인에 좀 연결되는 펀드에 제가 좀 서로 좀 교신한 내용에는 향후 경기 하강을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경기 하강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를 들 타는 유틸리티를 좀 준비하자. 제가 아마 워렌 버핏도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맥락에서 1차 반응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한 8분, 10분 남았는데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은 해리스 후보, 민주당 후보의 허니문 기간이에요. 오늘 아마 저녁에 이제 수락연설하고 이제 전직 대통령 나와가지고 띄워주고 가수들 나오고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에 그 관련 테마주는 별로 힘이 세지 않았죠. 한 일주일 가다가 말아버리죠.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거든요, 실은. 일단은 딱 양당을 팩트를 우리가 중립해서 봅시다. 신재생의 강세 반응 나는데 주초 고점을 하나솔루션이 쳐버리고 빠져버리더라 아닙니까? 그죠? 이제 콱 나가 숨이 그러지죠. 실적이 안 된다 했죠, 지금. 오래가지 갈 수 없다 했죠? 한 바퀴 돌리던 거야. 앞으로 거래를 장봉하는 그렇게 하셔야 돼. 주간단이 좀 강화되면은 적당한 선에서 챙겨야지. 불건 지우고 할래. 막 좋은 이야기 유튜브에서 하거나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듣고 또 그거 고무되지 마세요. 지금은 9월 초까지는 얼음물보다 차가워지십시오. 우리 특히 목요일 여인수 편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자, 어제죠. 존 F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분이죠, 왼쪽에. 이분은 미국 사람들의 지금도 60대 이상은 동경하고, 마음속에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사실은 총살 암살 당했던 존 F 케네디죠. 당시 화폐 발권을 유태인들에게 뺏어오려고 하다가 죽음으로, 돌아왔죠. 네, 그 외에 마지막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한번 시도했다가 그 이후로는 아무도 말 못하고 지금 미국 오바마, 바이든 대통령 입에도 안 닿고 유태인 금융자본하고 같은 편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또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공화당이 보수했죠. 근데 실제로 공화당은 남북전쟁 당시는 미국의 북부의 공업지대에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이었습니다. 과거에 남부 대주주 농수산물을 양산이 많은 남부 대주주를 대변하는 정당이 미국 민주당이었어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공업이 세지고 금융이 세지면서 공화당으로 갔던 거예요. 또 바뀐 거야. 또 한 10년, 20년 만에. 근데 이 반은 나쁜 우리 언론 좀 자꾸 트럼프처럼 무조건 나쁘다 이야기만 하니까. 지지율이 한 13%에서 8%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로 좀 많이 갔거든요. 네, 트럼프가 피습당하는 날,
자기 숙소에 와 제일 먼저 통화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목숨이 간당간당 했날 총알이 깃밥을 스쳐간 날 와가지고 통화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 이미 커넥션은 내 있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를 사퇴한다는 거는 트럼프, 아직 뭐 자기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퇴한다는 거는 트럼프 후보 측으로 갈다. 뭐 기사는 장관직 그거 노리기 위해서 했다 비판하겠지. 하여튼 저쪽 진영과 반대되면 무조건 안 좋게 예, 언론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일론 마스크는 제가 이야기했죠. 유태인 전선이라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이번 대선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싸움이 아니고 트럼프와 미국 주류 언론과의 싸움이에요. 100%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장은 또 반응하요. 이거 대선판과 주식시장하고 엄청나게 관계가 있습니다. 하고 에너지정책 잠깐 대선 전이라도 막 주가 정책 수혜주들 막 움직이잖아요. 일론 마스크한테는 주요한 장관직이나 요직을 하나 주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론 마스크가 나중에 주식시장의 테마의 키맨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2차 전지 로봇 우주항공이 바로 이제 나중에 제가 우주항공 6G는 아직은 실은 뭐 움직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윤곽이 드러나면 좀 세게 갈걸요. 자, 퀴즈 하나 내릴게요. 트럼프가 집권하는 2017, 18, 19, 20 기간에 이때 제일 크게 간 업종은 당시에 불었던 남북 경협 빼고 물론 당시에 뭐 현대 엘리베이터 참 큰 시대가 돼드렸는데 5G예요, 5G. 5G가 크게 갔죠? 이걸 보면서 우리 윤곽을 드러냅니다. 이번에 윤곽이 들어가면 6G 관련주가 갈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저궤도 위성망 스페이스X 엄청 투자해놨죠? 그 다음에 왜 로봇이 움직인 줄 아십니까? 야, 일론 마스크 있고 옵티머스 로봇이란 말이에요. 휴머로의 로봇. 생산에 지금 직접 배치할 수 있는 옵티머스 로봇이죠? 그리고 2차 전지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바로 옆에 트럼프 옆에 있다 하면은 2차 전지를 일방적으로 보조금 폐지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좀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 주 2차 전지 반응에는 저것도 하나의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저쪽에 후보 요구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막 한 가지 화면 보여주는데,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메이저 기관만 수백 개가 넘어요. 정확하게 해리스 후보만 앞선 곳만 딱 한국 메인 언론들이 시장파에서 발휘하는데 오늘 날짜네. 제가 받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오늘 날짜예요. 8월 22일. 이 어디냐면은 가운데 폴리마켓이에요. 앞으로 저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 보세요. 대선판도 아마 그 결과 투표하는 당일날 결과도 저기서 제일 빨리 말해줍니다. 폴리마켓이 제가 객관적으로 나름 보기 때문에 놓은 겁니다. 우리 방송과 완전히 다른데? 오늘 YTN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수 언론들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런 수치가 바뀐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폴리마켓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펜실바니아에서 이게 지금 이게 10번 이게 해석이처럼 보일 겁니다. 여기 경합지역이죠, 애리조나. 그죠? 왜 그 팁 생활자에게 면세 준지 아십니까? 애리조나 여기 그거 있잖아요. 네바다 애리조나 지역에 그거 경합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기려면은. 라스베가스가 있죠. 라스베가스에 팁 생활자 많아요. 세금 면세 준다 트럼프 이야기했죠. 근데 해리스 후보도 요번에 바로 같이 따라하죠. 크단 말이에요. 저 두 개죠. 이게 라스베가스 지역도 승패에 좌우되고 이게 펜실바니아. 그 아래 동네는 조지아하고 이런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 어디야 이제 위스콘신이네. 여기가 미시간이죠. 이게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 많았다는 거예요. 동부, 서부. 그래서 저는 이게 폴리마켓을 항상 봤거든요. 폴리마켓은 딴 이야기 계속 다르게 나오는데 한국 TV만 틀면 유튜브만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왜곡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라고 올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더 볼 게 해리스 후보의 한 가지 또 결정적인 흠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화면을 좀 띄우려면은 이거네요. 자, 이거 영문인데 제가 지치게 갈게요. 이거
카멜라 정책이 한국 언론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네, 텍스 테러리즘, 세금 테러가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25% 세금을 매긴다. 어떤 거? 이 unrealized gain, 이게 뭐냐 면 미실현 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상품에서 내가 그냥 보유만 하고 있고 수익 나는 거 있죠? 미실현 소득이에요, 저게. 미실현 소득에도 25%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 해리스 후보 측에서 지금 정책 발의했던 내용들이에요. 뒤에 보면은 양도세도 총 장기 투자자들 양도세는 캐피탈 게인즈 텍스가 양도소득세입니다. 45%까지 매긴다. 지금 한국의 거의 뭐 진성준 의원급이죠. 이거. 상당히 그래서 급진적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 주식 투자자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거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해주는데 매우 반감이 클 거고, 최근에 또 식료품 가격을 통제하겠다. 어쨌든 물가를 잡겠다는 뜻은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나중에 러시아 사태, 빵 공장에 야 얼마에 공급해줘 하니까 빵을 안 만들어. 그래가지고 옷 벗는 사태 나죠. 자본주의 체제를 또 망가뜨리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장은 박스인데 지금 오늘 시간이 나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앨런 재무장관 2000조 실탄이 있어가지고 장 폭락하면 또 막을 거예요. 박스는 유지될 것 같다. 다만 고점은 8월 말 9월 초 정도 예상한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9월 6일 고용지표 전까지. 박스가 나다는 거는 언제 나오냐고. 미국 첫 금리 인하요 시장 반응 보고 9월 말 10월 초순 정도? 현재 예측인데 그때 가서 봅시다. 미리 예측하지 말고. 지수가 상하 밴드에 갇혀 있을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테마주들이 설쳤다. 테마장 맞아요. 이슈장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8월 말에서 9월 첫 주 순차적인 고가 매도하고 9월 첫 주에 하실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리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개인적으로 뭐 하락 포지션을 취한다 이런 거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지 제가 방송에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늦었네요. 다음 주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